쓰면 이루어진다고 30대가 되었다. 3이라는 숫자가 주는 무게는 20대와는 달랐다. 열심히 살았다는 느낌은 있으나 손에 잡히는 결과는 없었다. 책상 위에는 군대에 있을 때부터 습관처럼 작성하던 바인더가 보였다. 그래, 다시 시작해보자. 지금까지 작성했던 바인더의 기록들을 모두 꺼내어 정리하기 시작했다. 주간계획, 월간계획, 메모, 회의자료, 꿈목록, 독서일지, 일기. 남겨진 기록들을 보니 그래도 열심히 살았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그렇게 추억에 젖어갈 때쯤 26살에 적었던 평생 계획표를 발견했다. 세월의 흔적이 자연스럽게 묻어난 빛바랜 종이.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5년이 지난 지금 나는 무엇을 이루었을까? 3P 자기경영연구소 강규영 대표도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 평생 계획표를 작성했다. 신입사원이었던 그는 상사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20대부터 70대까지의 목표를 적기 시작했다. 그 후 평생 계획표를 작성했다는 것조차 잊은 채 살게 되었고 나중에 예전에 적었던 계획표를 다시 발견하게 된다. 계획표에는 36살에 사장이 되겠다는 목표가 있었고 실제로 그가 퓨마 본부장으로 취임했던 나이는 정확히 36살이었다. 오래된 평생 계획표를 펼치던 강규영 대표와 나의 모습이 겹쳐졌다. 나는 무엇을 이루었을까? 강규영 대표처럼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이루어낸 성과를 이야기하고 경험을 나눌 수 있겠지? 행복한 상상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다. 그렇게 거짓말 같은 성과가 나오길 기대했지만 거짓말 같은 결과가 나왔다.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모두가 쓰면 된다고 말하는데 나만 실패한 기분. 텅 빈 방 안에는 나 혼자뿐이었으나 얼굴이 붉어졌다. 26살 평생 계획표는 그렇게 쓰레기통으로 들어갔다. 요즘 자기계발 강사들이 공통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다. 목표를 꼭 쓰셔야 합니다. 저는 목표를 쓰고 많은 것을 이루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해도 목표를 쓴 사람은 못 봤어요. 쓰기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멋쩍은듯 웃는다. 비슷한 레퍼토리의 반복. 사람들은 정말 목표를 쓰지 않을까? 전체 인구 중에서는 목표를 쓰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이나 큰 욕심 없이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은 목표를 써야 한다는 말을 들어도 실천하지 않는다. 실천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다. 변화를 향한 열정은 있지만 게으른 사람들도 쓰지 않는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열정이 있고 성장과 성공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목표를 쓴다. 내 주변에도 매일 아침 목표를 쓰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루에 100번씩 쓰는 사람도 봤다. 불행히도 그들 모두가 목표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목표를 쓴 사람들 중 누군가는 목표를 이루고 누군가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그 명제가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닐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이야기라면 어느 한쪽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목표를 이룬 이유가 정말 목표를 적었기 때문일까? 명제가 참이라면 그 대우도 참이 되어야 한다. 목표를 적어서 목표를 이루었다면 목표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목표를 적지 않았어야 한다. 하지만 목표를 적지 않고도 사회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많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행동은 종이에 쓰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며 몸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할 행동은 목표를 적는 것이 아니라 운동이다. 3대 영양소로도 꼽히는 탄수화물은 술, 담배와 같이 중독 위험성이 높다. 탄수화물에서 분해된 포도당의 단맛이 체내로 들어가면 니코틴이나 마약처럼 쾌강 중추를 자극해 기분 좋은 느낌을 준다. 단맛에 길드는 것이다. 탄수화물에 중독된 사람들은 더 강하고 많은 자극이 있어야 쾌감 중추가 자극을 받게 된다. 탄수화물 중독이다. 자기계발서에도 중독된 사람들이 많다. 자기계발 영역에서의 탄수화물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묵묵히 하나에 집중했다는 이야기는 진부하다. 달지도 않고 자극적이지도 않다. 밋밋한 맛이다. 하지만 목표를 적기만 했는데도 이루어졌다. 이미 이루었다고 상상만 했는데 실제로 이루어졌다 라는 이야기는 달콤하고 맛있다.
이러한 끌어당김의 법칙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법칙이다. 글로 쓴 목표, 롤모델의 사진, 갖고 싶은 자동차 사진, 가고 싶은 대학이나 직장의 홈페이지를 수시로 보며 모든 것을 이룬 나의 모습을 생생하게 꿈꾸는 것이다. 이미 부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기 위해 명품을 사라는 조언도 있다. 이러한 방법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능력 밖의 일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보다 앞서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그런 방법을 통해 원하는 것을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한 방법이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목표를 이루는 핵심적인 부분은 광고한 채 단맛을 내는 부수적인 이야기에만 심취한다는 것이다. 다이어트를 하고 몸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조건을 이야기해주면 시작도 안 했는데 힘들어한다. 요즘 배우는 게 있어서 자주 가기 힘들어요. 회식도 있고 친구들도 만나야 하고 일주일에 1, 2회만 해서 빠르게 효과 보는 방법 없어요? 어떤 분야에서든지 무엇을 해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지 뻔하다. 하지만 사람들은 매일 운동해서 몸짱이 되었다는 이야기보다 3주 만에 복근 만드는 이야기를 원한다.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이야기보다 이미 부자가 된 것처럼 명품을 사서 더 많은 것을 얻거나 상상만으로 원하는 것을 가졌다는 것에 열광한다. 그들의 솔직한 마음은 노력 없이 더 쉽게 목표를 이루고 싶은 것이다. 생각처럼 되지 않으면 더 어렵고 기발한 방법으로 상상하기를 시작한다. 더 많은 목표를 적고 간절히 원한다. 하지만 그러한 행동에 숨어있는 진짜 이유는 이것이다. 나는 목표를 쉽게 달성하려는 게 아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상상하고 꿈꾸는 방법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어렸을 때 친구들이 싸우면 선생님이 물어보셨다. 누가 먼저 때렸어? 쟤요. 맞아? 아니에요. 제가 먼저 때렸어요. 먼저 때린 사람은 한 명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때리면 때린 것이고 아니면 아니다. 이런 상황이 답답했던 나는 언제나 당당히 이야기했다. 제가 먼저 때렸습니다. 진실은 단순하다. 실천해봐서 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아니다. 목표를 적기만 해도 이루어진다고 들었지만 해보니 아니었다. 그러다가 다른 책을 읽어보니 한 번 적는 게 아니었다. 매일 쓰고 또 써야 한다고 했다. 매일 가지고 다니면서 보고 읽고 되새기라고 했다. 그대로 실천했다. 하지만 또 이루어지지 않았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른다. 간절함이 부족해서 그래. 더 많이 쓰고 생각했어야지. 쓰기만 해서는 안 돼. 쓰면서 계속 노력해야지. 만약 이루지 못한 실패를 간절함이 부족해서라고 치부해버린다면 이것은 전형적인 사이비 종교의 논리이다. 실패하면 무조건 간절함이 부족하다,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면 된다. 쓰면서 노력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있어야 완성되는 논리였다면 쓰면 이루어진다는 말은 처음부터 이목을 끌기 위한 말장난이었을 뿐이다. 목표를 쓰면 이루어진다고? 이제 달콤한 꿈속에서 나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